너무 후회돼요. 제가 왜 그랬는지 그 생각만 하면 너무 괴롭고 후회가 돼요. 후회되죠. 괴롭기도 하고. 누구라도 그럴 거예요. 저도 예전에 큰 실수를 해서 정말 힘들었는데 매일 후회하고 자책하고 내가 왜 그랬을까? 내가 미쳤지? 이러면서 요즘 제가 그래요. 자려고 누우려면 그 생각만 나고. 에고 얼마나 힘들까? 근데 그런 것 같아요. 인생에서 만약이라는 게 참 부질없는데 그래도 만약 다시 살 수 있다면 그러면 실수 안 하고 후회할 짓 안 하고 그럴 수 있을까? 인간의 속성에 비춰봤을 때 아니요. 같은 실수는 안 할지 몰라도 우리는 또다시 실수하고 후회하고 우리가 그렇잖아요. 땅을 치고 후회해도 또 하고 사람이니까. 근데 실망할 거 없어요. 우리는 실수 덕분에 깨닫고 성장하고 인생은 그런 것 같아요. 헛걸음을 얼마나 하느냐에 따라 보물섬을 발견할 확률이 높아지는. 문제는 후회인데 이미 엎질러진 물, 이미 해버린 실수. 잠을 못 잘 정도로 괴롭고 후회되지만 계속 후회만 하고 있으면 그렇지 않아도 짧은 인생, 제한된 시간, 그 귀한 시간을 후회하는 데만 써버리면 아깝잖아요. 그러지 말걸, 한 번 더 생각해 볼걸, 참을걸, 좀 더 신중할걸. 매일 이렇게 후회만 하다 보면 습관돼요. 혜민 스님은 멈추면 비로소 보이는 것들이 있다고 했는데 후회나 자책이나 습관이 되면 멈춰 세우기가 굉장히 어려워져요. 무엇보다 계속 후회만 하면 불면증, 우울증, 무기력 이렇게 될 수도 있어요. 그러다 더 심해지면 자신을 향한 분노, 자기 비하, 자기 불신, 자기 체념 그 상태까지 가면 제가 도덕적으로 너무 형편없는 사람 같아서 괴로워요. 아이쿠 그래요. 이해돼요. 그런데 자기 가슴을 후벼 파면서까지 도덕적 잣대를 들이대면 그게 과연 도덕일까요? 도덕이 뭐예요? 이게 돈은 자신을 케어하고 이렇게 세우는 것이고 그것을 실천하는 것이 덕이에요. 도덕적 양심? 지금 에 급한 것은 사회적 도덕이 아니에요. 먼저 자신을 구해야 될 거 아니에요. 형편없는 사람? 제일 형편없는 사람이 누군지 알아요? 자신을 내팽개치는 사람. 자신을 도덕적으로 대하지 않으면서 자신을 보살피지 않으면서 세상을 보세요. 진짜 나쁜 짓 하고도 뻔뻔하게 그런 사람들 많잖아요. 그에 비하면 씨는 차라리 그게 더 나아요. 뉘우치지 않는 뻔뻔함보다 더 위험한 건 지나치게 후회하고 자책하는 거예요. 가 뻔뻔하면 오히려 안심이에요. 너무 후회하고 자책하고 그럴까봐 그게 걱정이죠. 혹시 셰익스피어 맥베스 읽어보셨어요? 주인공 맥베스가 욕망 때문에 타락하고 파멸한다는 내용인데 원래 맥베스는 영웅이었어요. 뛰어난 전사였죠. 근데 그렇게 대단한 사람이 파멸의 길을 가게 된 시초가 후회, 자책에서 시작된 거예요. 계속 후회하고 자책하고 그래서 괴롭고 불안하고 그럴수록 엉뚱한 욕망이 노란하고 또 후회하고 자책하고 또 이상한 짓 하고 살아도 사는 게 아닌 거죠. 그러다 결국 비극적인 종말로 끝나는데 이렇게 무서운 거예요. 후회나 자책이 심해지면. 저도 아는 언니가 그렇게 돼서 충격받았었는데. 몰라서 그렇지 꽤 많아요. 그런 분들. 가키야 미우의 소설 후회의 병동에 보면 모든 환자들이 공통적으로 가지고 있는 두 가지가 있는데 하나는 몸에 병이 있다는 거, 또 하나는 마음에 후회가 있다는 거. 세상이, 이 사회가 후회하는 사람들로 꽉 들어찬 후회 병동이라는 거예요. 그래야죠. 당연히 그렇게 돼야죠. 후회하고 자책에 빠져 살면 여전히 과거에 머물러 있는 거잖아요.
몸은 현재 있어도. 그렇게 되면 인생이 과거에 붙들리게 되는 거예요. 그럼요. 제가 자책이 유난히 심한 분이 오시면 묻거든요. 살면서 가장 후회되는 일이 뭐예요? 시작할 때 묻고 프로그램 마칠 때 또 묻는데 치유하고 달라지면 다들 이렇게 말씀하세요. 살면서 가장 후회되는 일은 매일 후회하고 자책하고 자기 자신을 괴롭혔던 거. 인생에서 절대 해서는 안 되는 한 가지가 후회하는 거, 자책하는 거. 먼저 인정하는 거예요. 씨의 행위, 실수를 인정하고 그 일을 똑바로 바라보는 거예요. 도망치지 않고. 그래, 나 실수했어. 그래서 앞으로는 더 잘해보려고. 이러면 더 좋고. 두 번째는 이게 제일 중요하고 이게 포인트예요. 후회하지 않고 반성만 하기. 반성만 하기. 아니, 달라요. 완전히 달라요. 후회는 감정이 하는 거고 반성은 머리가 이성이 하는 거고. 그러니까 내가 왜 그랬지? 미친놈, 병신. 이게 후회예요. 반면에 차분하게 그때 상황이 어땠는지 또 왜 그렇게 됐는지 이유가 뭔지 이렇게 조목조목 이성적으로 접근하는 이건 반성이에요. 마치 형사가 수사하듯이 과학자가 연구하듯이 머리로. 그럼요. 특히 후회나 자책이 안 좋은 이유는 무의식에 부정적인 상념이 심어진다는 거예요. 부정적인 상념. 그렇게 되면 아무리 시크릿을 하고 해빙을 해도 잘 안 돼요. 그 부분은 나중에 자세히 할 거고요. 후회는 아무리 빨라도 늦다. 들어봤죠? 근데 이 말이 어떤 경각심을 줄 수는 있어도 심리학적으로 볼 때 이 말은 마이너스예요. 후회는 늦으면 늦을수록 좋은 거고 안 할 수 있으면 더 좋은 거고. 왜냐면 후회는 아무리 잘해도 잘할 수가 없는 거니까. 저도 정말 잘못한 것도 많고 수많은 실수를 했지만 후회 안 하려고 해요. 아무 도움이 안 되니까. 대신에 반성을 철저히 하려고 하죠. 절대 후회하지 마라. 좋은 일이라면 그것은 멋진 것이다. 나쁜 일이라면 그것은 좋은 경험이 된다. 빅토리아 홀트의 말처럼 반성하고 깨닫고 교훈을 얻으면 좋은 경험이 되는 거예요. 근데 후회만 하면 약이 안 되잖아요. 살면서 실수를 안 할 수는 없어요. 그때마다 후회를 반성으로 전환하는 시도. 이게 포인트예요. 후회는 계속 과거에 머무는 거지만 반성은 과거를 지렛대 삼을 수 있으니까. 후회는 또 다른 후회를 불러올 확률이 매우 높기도 하고. 그래서 캐서린 맨서필드가 이렇게 조언했어요. 결코 후회하지 말 것, 뒤돌아보지 말 것, 이것을 인생의 규칙으로 삼아라. 후회는 쓸데없는 기운의 낭비다. 후회로는 아무것도 이룰 수 없다. 단지 정체만 있을 뿐이다. 다시 우리가 서 있는 자리는 항상 현재잖아요. 그렇다면 지금 현재 나에게 중요한 것은 무엇인가? 내 마음의 시선은 어디로 향해야 하는가? 그러라는 거예요. 이성적으로. 세 번째는 살면서 내가 잘한 일도 꽤 많이 있었음을 깨닫는 거예요. 작은 것이든 큰 것이든 씨가 잘했던 일, 칭찬받았던 기억. 우리는 보통 인생을 돌아볼 때 잘했던 일보다 잘못했던 일이 더 많이 생각나는데 사실은 잘한 일도 꽤 많아요. 씨도 분명 그럴걸요? 많을 거예요. 찾아봐요. 최대한 많이 찾아보고 그때 그 기분을 떠올려 보는 거예요. 혹시 집에 갈 때 내가 나를 어떤 방식으로 대할 것인가? 나와 내 인생의 관계를 어떻게 할 것인가? 이런 생각
해보면 참 좋을 것 같아요. 기회를 줘야죠. 내가 나한테 다시 기회를 주는 거예요. 내가 먼저 나한테 기회를 줘야 세상도 나한테 기회를 주는 거예요. 자, 따라해보세요. 후회하지 말자. 후회하지 말자. 반성만 하자. 반성만 하자. 잘했어요. 그러면 돼요.